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5일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올바로 잘 키우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럼 오늘 신나는 동화여행에서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어린이의 영원한 친구 방정환. 방정환은 어려서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5살 때는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웠죠.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꼬마 방정환은 할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천자문을 외웠답니다. 그러던 방정환이 6살이 되던 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답니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어? 방정환이 학교에 가는 삼촌을 붙잡고 물었어요. 나도 몰라. 힘이 모자라서 빼앗겼대. 삼촌, 나도 학교에 갈래. 안 돼, 넌 더 커야 해. 안 되겠다. 삼촌을 몰래 따라가 봐야지. 방정환은 학교에 무척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삼촌 뒤를 따라갔죠. 이윽고 학교 앞에 닿았답니다. 우와, 집이 굉장히 크다. 형아랑 누나들도 많네. 학생들을 보고 방정환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삼촌이 어디로 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방정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실마다 학생들이 칠판을 보고 공부하고 있었죠. 삼촌은 어디서 공부하고 있지? 방정환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삼촌을 찾을 때였어요. 너는 누구냐?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아저씨가 우뚝 서 있었어요.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죠. 네 이름이 뭐냐? 방정환입니다. 여기는 왜 왔냐? 옳지. 너도 학교에 다니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 방정환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학교에 다니려면 그 댕기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저 깎을게요. 방정환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에 얼른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다짐을 받고 방정환의 길다란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죠.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무섭게 야단을 쳤답니다. 그깟 서양 공부를 한다고 조상 대대로 길러온 머리를 댕강 자르다니. 이 멍청한 녀석아, 어서 바지를 올려라. 그날 방정환은 빗자국이 나도록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방정환은 이야기를 무척 재미있게 잘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듣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이야기를 하던 방정환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모임을 만들어 좋은 일을 해보자. 좋아, 좋아. 아이들은 모두 찬성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년 입지회라는 모임이었답니다. 방정환은 소년 입지회 아이들과 함께 연극도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죠.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연극을 재미있게 잘하지? 나는 웃다가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 사람들은 연극이 끝난 뒤에도 오래오래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본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대학생 방정환이 몰래 독립을 주장하는 신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방정환은 신문 만들 때 쓰던 기계를 얼른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답니다. 일본 경찰은 집안을 홀랑 뒤졌어요. 하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죠. 바른 대로 말해라. 너희 집에서 독립신문을 만들었지? 일본 경찰은 방정환을 끈으로 묶고 방망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방정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방정환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래, 나라가 잘 되려면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해.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자. 방정환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어린이들이 읽을 책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이었죠. 외국의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쓴 책이었답니다.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어요. 또 어린이들에게 동화도 들려주었죠.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재미있어 했어요. 방정환은 동물 흉내, 여자 흉내, 아기 흉내를 천연덕스럽게 잘도 냈답니다. 어떤 때는 어른들도 몰려와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죠. 아이고, 거참 희한하네. 어떻게 흉내를 그렇게 재미있게 잘 내쇼?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방정환을 잡으러 왔답니다. 방정환이 아이들을 모아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자를 당장 잡아 가두어라. 하지만 방정환은 당황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옛날에 공주와 바치가 살았단다. 방정환의 이야기에 경찰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거 참 재미있는데? 일본 경찰은 제할 일도 있고 이야기에 홈빡 빠져버렸답니다. 콩쥐가 고생하는 장면을 말할 때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훌쩍거렸어요. 일본 경찰도 눈을 껌뻑이며 눈물을 찔끔 흘렸죠. 그래, 내가 아이들을 위해 일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한 방정환은 얼마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일본에 공부하러 와 있던 유학생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방정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듭시다. 새로 자라는 어린 꿈나무들을 올바로 키워서 우리나라를 되찾고 다시 발전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방정환은 그들과 함께 색동회를 만들었어요. 색동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 만들기, 재미있는 동화책 만들기, 이야기 써서 들려주기 같은 많은 일들을 했죠. 어린이들은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우리 단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자는 뜻으로 어린이날을 만듭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방정환은 공부를 마치고 나라로 돌아와 더더욱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 일했어요. 동화 대회도 열고 책도 만들어 나누어 주었죠. 아이고,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그래도 방정환은 쉬지 않았답니다. 우리 어린이의 다정한 벗 방정환. 그의 이름은 이 땅의 어린이들과 함께 영원히 빛날 거랍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어린이 운동에 힘쓴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영원한 친구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을 맞아서 즐겁게 지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